창동은 아마 듣자마자 거의 끝나지 않을까? 수업이. 이게 그 내가 맨날 그 뭐야 마크로 교과서 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 했잖아. 야씨 장사꾼들 책을 이렇게 길게 쓰면은 공부를 하루 왼종일 하지 라고 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 했었는데 오늘 아마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뭐야 창동 친구들은 나랑 그 뭐야 기아 했었죠. 기아 원래 그 교실 책으로 나가잖아요. 제본으로 나가는데 아씨 이번에 한 일주 빨리 학사부 해가지고 제본은 제본은 듣지는 못했고 그 제본 안에 들어갈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소 중에 하나니까 잘 가지고 있어. 내가 다음 시간에 오면은 요거 뭐야 잃어버리지 않은 친구들의 함정 그냥 바로 같이 찝어줄게. 어깨 아파. 오늘은 벡터 개념 하나 톡 치고 실수배까지 톡 치면은 아마 창동 친구들은 바로 문제를 쭉쭉 풀어내면 될 거고 이니는 오늘 뭐 시간 맞춰서 갈 수 있는 시간 될 거 같고 내가 일부러 초급 하나랑 중급 하나만 넣었거든. 원래 초급 이렇게 넣을까 하다가 그러면은 하면서 이제 할까봐 초급 중급까지 넣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초급 중급이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제본이 떠져서 한 번에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간 거는 제본에서 빼놓을 거예요. 내가 혹시 잃어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오면은 내가 바로 제본 뚫어서 링으로 껴줄게요. 이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챕터가 사실 창동이랑 어디가 다르냐면 상계가 좀 진도가 다릅니다. 상계랑 진도가 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볼게요. 한번 가볼게. 수업하는 거야? 13번. 자, 한번 갑시다. 태영, 그러면 우리 그 뭐야? 기아 시험 범위 처음이 어디야? 정확하게? 나는 차원의 접선 맞아? 그럼 타원 접선, 쌍곡선 접선, 벡터, 연산, 실수배 끝. 오늘 하면 반 끝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은 그 이 친구도 2차 곡선 잡은 이후에 끝날 거니까 아마 타이밍이 살짝 엇갈릴 거거든. 그때는 내가 필요한 유형을 좀 준비를 해놓고 시간을 조금 바꿔가면서 하자. 목표 11시 에 진도 끝내는 거 온다. 애들이 오면 진도가 끝나요. 진도가 끝납니다. 다 아니야 다는 안 끝나. 진도 기억 안 하지. 기억 안 하죠. 다시 가면 돼. 내려가면 돼. 가긴 어딜 가. 얘네도 시험 봐야 돼. 기억 안 하죠. 이제 그냥 한국 사주나 멘티 인정하겠어. 98점. 기절했어. 가자. 얘들아, 벡터인데, 자 여기 보셔. 평면 벡터예요. 원래는 공간 벡터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평면만 공부합니다. 그럼 2D니까 당연히 필요한 게 뭡니까? 축 몇 개야? 2D는 축 2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축 2개라고 하면은 뭐 쓰냐? X축 또 Y축 그딴 걸 안 써요. 어디에서? 이 식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건데 X축을 쓰고 싶으면 쓰시면 되겠고요. 안 쓰고 싶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었던 이 X축과 Y축이라고 불리우는 축은 이 축으로 구성을 한 거는 혹시 내가 말했었는데 이게 무슨 좌표계인지 알아?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인 친구들은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고요. 뭐 나중 되면 우리가 벡터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꼭 직교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도 써요. 얼마요? 너도 늦었는데 애들이 없죠. 그래서 나도 지금 궁금해. 다 어디 갔나? 자, 누가 오는지 보자. 승준이는 몸이 힘들다니까.
해야 된대요. 왜 더? 은서 원재 태가.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저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저게 꼭 직각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좌표계를 쓰냐 하는데, 아니 이거는 사실 우리 편의상 쓰는 겁니다. 편의상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벡터를 하면 벡터가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벡터랑 스칼라라고 하는 이 두 친구를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라고 하는 걸 할 건데, 우리는 그럼 이런 걸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스칼라는 크기라고 하는 것만 존재를 합니다. 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속도와 속력이라고 하는 친구를 비교를 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무엇이고 이 친구는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가 물리를 배워본 친구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죠.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고 크기만 존재하는 친구를 봐야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뭘 비교를 할 수 있냐면 벡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 이 크기 때문에 혹은 방향 때문에 나오는 사이즈나 방향, 뭐 하여튼 복잡 미묘한 것들을 모아는 연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건 이거지. 벡터라고 하는 게 크기와 방향만 있으면 된다가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를, 아니 그 프린트를 보시면 벡터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려줄 건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 벡터의 표현이죠. 그럼 벡터의 표현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이제 잡으러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벡터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 A라고 하는 친구랑 B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쏩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쏩니다. 그래서 우리는 A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이름을 명확하게 마킹을 합니다. 뭐라고? 이걸 C.E라고 마킹을 하고요. 다시 잘 봐. 화살표가 시작되는 애가 시점이고요. 화살표가 끝나는 그 지점이 뭐가 돼? 종점이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자. 매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내기가 쉽진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 그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수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를 수식으로 표현을 했었을 때가 어떻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반직선에 대한 표현을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친구가, 이 앞에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이 뭐야? 이 친구의 이름이 시점, 이 친구의 이름이 종점이 됩니다. 괜찮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벡터가 이렇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물어보자는데, 벡터라고 하는 건 구성 요소가 뭐로 이루어져 있겠지? 크기와 방향이지. 지금 너희 눈에 보이기에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C랑 D라고 하는 점이 있어. 괜찮아? 똑같은 길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고 치면, 혹시 이 식기는 왼쪽에 있는 벡터랑 오른쪽에 있는 벡터랑은 어떨까? 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보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벡터에 대한 표현을 이제 쓰잖아요.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알파벳에 꽂혀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알파벳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편의상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가를 보기 위해서 정해놓은 알파벳인 거야.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얘랑 또 어떤 친구가 옆에 붙어있는 이렇게 보이는 C, D라고 하는 벡터도 사실 어떤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지?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거 같네요. 그거 조금 이따가 언급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벡터라고 하죠. 같은 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 크기와 방향이 뭐한다? 일치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기본적인 표현들을 좀 언급 좀 해볼게. 그래서 이 벡터라고 하는 거를 어디로 옮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다 쓰고 있는 이 칠판이라는 평면에다가 뭐하고 뭐만 같으면,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우리는 싸그리 다 같은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밑에 보이는 예제 1번 문제가 그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쪽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용어를 좀 언급하겠습니다. 자, 2번. 자, 그럼 한번 볼게. 우리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언급했으면, 여기서 나오는, 일단 우리가 나오는 정보들을 좀 몇 개만 분석을 좀 해보세요.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벡터의 크기. 그럼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크기라고 하는 수학적 용어가 뭐 있죠? 절대값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럼 절대값 이렇게 벡터 AB라고 쓰시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요 성분 AB의 길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벡터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표현은 애초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나오죠? 방향도 나오죠. 모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즈만큼의 크기도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많이 어렵게 오지는 않고, 자, 다음 두 번째 방향이죠. 그럼 방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점이라고 하는 게 A였고, 그 다음 동점이라고 하는 게 B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친구가 이쪽으로 쏘는 겁니다.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이 친구에 대한 요소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A에서 B로 갔어. 라고 하면 되겠고 그냥. 근데 중요한 게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 있겠어? 또 역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역방향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분명히 시점을 뭐로 바꾸고 B로 바꾸고 종점을 뭐로 바꾼다는 A로 바꾼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보자면 그럼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네. 거꾸로 쏘는 거네 그냥. 맞아? 거꾸로 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잡습니다. AB 벡터랑 BA 벡터랑 어떤 마이너스를 붙여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또 우리 가끔 그러니까 과학을 하시다가 내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무슨 소리냐면 물어볼게요. 양의 정수에서 그 앞에 붙어 있는 양이라고 하는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랑 음의 정수라고 하는 그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의 기호랑 정확하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마이너스랑은 엄연히 달라. 표현만 같지. 그러니까 내용이 같다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기본적으로 방향에 있어서 내가 정확히 따라서 플러스가 나온다. 오른쪽을 플러스로 보고 싶어?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마다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우리는 이 BA라고 하는 벡터를 또 이름을 마킹해 줍니다. 무슨 벡터? 역벡터라고 지정을 해줘요.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역벡터라고 하는 이름을 지정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 책에서는 0벡터 나오거든요. 맨 밑에 보입니까? 네. 0벡터 보여요? 0벡터라고 불리는 건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0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써요. 정확하게 숫자가 아닙니다. 벡터예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시점과 종점이 일치라는 거예요. 물론 저렇게 쓰지 않아요. A에서 A로 가는 벡터라고 쓰지 않습니다. 근데 A에서 A로 가면 얘들아 볼게. A에서 A로 가면은 길이가 생겨. 그러면 뭐야? 점처럼 보이네. 그래서 사이즈가 0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가 딱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고 아주 이거 연기일까 아닐까? 카톡을 봐요. 엄청난 오타를 치면서 반발해서 표현을 봤어요. 자 볼게요. 예제 1번 볼게요. 엄청 쉬워요. 어차피 뭐 여기 지금 결수생들 이거 영상 보고도 충분히 나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들어. 이제 점점 체력이 쫙쫙 빠질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체력이 빠지기 시작했어. 이미 날 더워지면서 어쩔 수 없을 거야. 아마 무조건이야. 너희도 남고애들 계속 뛰어다니잖아. 아마 너희 막 개 힘들어. 막 열이 나. 그래도 갑자기 뭐 소나 풋살할래? 간단 말이야. 그래도 무조건 간다고. 안 가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체력 관리만 좀 조심하시면 이번 기말고사 잘 치러내고 시간 좀 있어. 너희 놀 시간 있어. 너희는 부산만 없지. 너희는 아직 있어. 잘 치러내고 한번 가보자고. 자, 문제 볼게요. 밑에 막 같이 볼 거야. 풀 수 있는 친구 그냥 풀어버려. 자, 여기 앵글이 여기가 나오나? 풀 수 있는 친구 한번 풀어봐봐. 어차피 교과서에서 한번 배워봤으면 풀만 할게요. 오늘을 빅터를 보내고 다음 시간 오늘 아마 내적 전까지는 나갈 것 같아요. 내적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그건 우리 상호 좀 보고 결정하자. 그러면 성분까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2차 곡선 쪽으로 2차 곡선을 하고 싶은데 그 창동 친구들이랑 곡선이 그 안 겹쳐 범위가. 그래가지고 벡터 먼저 빼놓고 그러고 나서 가죠. 부담스럽지 않을 거야? 너희 까먹은 거 같지? 막상 또 해보지? 또 기억나.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 막 그러잖아. 그 뭐 나랑 저번에 중간고사 때 창동 친구들 대비해봐서 알겠지만 선생님은
너희가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난 야매를 쓴단 말이지. 선생님 저 야매 다 까먹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씁니다. 다시 살려가지고 학교 기출문제 야매가 나와 안 나와 해가지고 쓴단 말이야.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얘들아, A, B 벡터랑 같은 걸 찾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잘 따라오냐는 문제야. 자, 가볼게. A, B 벡터라고 하는 건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야. 아니? 그럼 이 친구랑 평행한 라인들을 빨리 눈으로 보는 거야. 여기 라인이랑 여기 라인을 평행한 거야. 그럼 여기서 사이즈가 같은 친구만 이제 내가 뭐 하면 돼? 이름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야. 기관아 좀 읽어줄래? 내가 방금 전에 화살표 3개 그었거든? 요건 무슨 벡터예요? 요거. 시작이 여기야. OC, 여기는 F5, 여기는 2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 부족한데? 라고 하는 거 맞아요.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AE라고 하는 벡터도 잡으러 갈 거야. 자, 문제 볼게요. 2번 볼게요. AE라고 하는 친구랑 혹시 이거 보여요? 이거 평행사면요? 그럼 우리는 무슨 D 벡터라고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저거 말고 또 있나요? 또 아무 찾으러 가봐야 없어. 아마 요 사이즈 그대로 내가 갖다 붙이려고 해도 여기 알파벳들이 없죠. 밑라인 쪽에. 자, 그 다음 AC의 역벡터요. AC의 역벡터는 당연히 C, A 벡터가 되는 게 맞지. AC의 역벡터는 C, A 벡터가 되는 게 맞기도 하지만 요 식이랑 똑같은 벡터 하나 더 있죠. 그렇지. 여기 DF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는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미쳤어요. 이거 하면서 벡터를 쉽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어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알파벳 열심히 다 써주시고. 자, 예제 2번 같이 갈게요. 자,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혹시 내가 또 적어줘야 될까? 내가 정삼각형을 원체만이 적어주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조금 있잖아. 저 5반에 있잖아. 자, 예제 2번에 정삼각형 한 번만 더 적자. 정삼각형 한 번 더 적을게.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원래 ABC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마킹을 해놓고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A라고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가 몇 도인 걸 60도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60도인 걸 알면 이렇게 수선에만 꽂아가지고 1대2대 루트 3을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1번 나오는 거 뭐야? 선생님 수업에서 맨날 H 정리해주지. H 얼마야? 2분의 루트 3 A지. 근데 그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1이야. 그럼 AB의 길이 얼마야? 1번 문제가 혹시 벡터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3분의 길이랑 일치하는 거 괜찮지? 오케이, 좋아요. 그럼 AH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1 딱 넣어주시면 얼마?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여기까지 정리하시는 거 아니고요. 넓이까지 정리하시는 겁니다. 넓이는 얼마? 높이 나왔으니까 4분의 루트 3 무슨 제곱? A의 제곱이 되겠고 3번 필기 뭐 해준지 알아? 5 I G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렇게 됩니다. 자, 없는 사람을 또 찾아보자. 형이는 일어나. 일단 보자. 누구와 같은 벡터 말할 때 자기 자신도 시켜야 돼요. 아니요. 저희 그런 거 아닙니다. 오케이, 네. 예제 2번은 요게 이제 메인 개념이 되겠죠. 개념이야, 얘들아. 개념이야. 개념이라고 하면 좀 애경 지식입니다. 애경 지식이야.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연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연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대신에 잘 들어. 내가 덧셈이랑 뺄셈을 알려줄 건데 덧셈은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방법론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만 몸이 체크만 하면 돼요. 대신에 뺄셈이라고 하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선생님은 뺄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역벡터로 가르친단 말이야. 어이? 그래서 너희 덧셈을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플러스 역벡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세훈이는 그 마플 교과서 봐서 알겠지만 내가 유독 뺄셈에서 강조하는 건 공식밖에 없어요. 뺄셈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 건 역시 여러분들 책에 표기되어 있으니까 강조하면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실수배까지 하면 창동고 친구들은 진도 끝이고요. 에이 하면서 진짜야. 그리고 나서 우리 뒤쪽에 내가 쉬운 문제도 걸어놨고 어려운 문제도 걸어놨는데 쉬운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오늘 컨디션 괜찮다, 폼 좀 올라온다 라고 하면 오늘 어디까지 가요? 성분까지 무조건 갑니다. 상계 친구들은 내적을 들어갈지 말지를 오늘 너희 상태를 보고 좀 결정을 할 거예요. 자, 벡터의 덧셈 뺄셈만 괜찮으면 보통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창동 친구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15분 정도만 집중해서 빡세게 하시면 됩니다. 창동 진짜 보여서 없다. 선생님 다음 주에 표시해야 돼, 표시해야 돼. 교과서 걸어서 오늘 주면 그래도 되죠. 내가 교과서 원래 줄러야 되는데. 아니면 교과서 가져가도 돼. 내가 보통 스프링을 떠주거든. 스프링을 떠주면 이거 앞쪽에 있어 원래. 앞쪽에 있어. 그래서 뭐 창동 친구들은 아마 저번에 받았을 텐데, 너희 책 있어 혹시 집에? 그거 있어? 있어? 재능이 있어? 찾아보면 있을까? 그 우리 기아했던 중간고사 데뷔했던.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그 뒤에다 붙이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 연산 한번. 얘들아, 근데 우리 선생님 수업에서 연산은 뭐뭐 나오냐? 더하기. 4치 연산밖에 안 가르치죠. 이거 아니야? 말할게. 곱하기 나누기는 없습니다. 애초에 벡터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너희는 뭐만 기억하면 돼? 덧셈과 뺄셈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곱셈과 비슷한 연산이 내적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고 외적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 외적은 뭐 사실 잘 안 하니까 내비둔다고 하더라도 내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졌을 때 하는 건 조금 유의미하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럼 가볼게. 이 중에 첫 번째 덧셈. 혹시 덧셈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는 거 기억납니까? 뭐가 있죠? 첫 번째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이름은 뭐 그런데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뭐 사실 대단합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왜 이따구로 두 개로 나눠놨는지는 당연히 우리 책을 쓰셔야 되는 우리 교수님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의 포인트는 난 꼬리를 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들어가려면 꼬리를 무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삼각형법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간단하게 보여주면, 삼각형 위에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책에서도 역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OA 다음 AB 벡터에 대한 지금 연산을 써보면 OA라고 하는 벡터랑 AB라고 하는 벡터를 더하면은 선생님은 꼬리를 물라고 해서 시점과 종점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뭐냐? 꼬리를 물린 시키들은 혹시 이런 말 써도 돼?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매개 변수 써도 되나? 그 중간에 그냥 거쳐가는 A일 뿐이에요. 우리 결과에 영향을 주긴 줘요. 주긴 주는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정확한 관점은 이거야.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건 빨간색인 거야. 끝인 거야. 그럼 빨간색을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 가 포인트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너희가 공부를 하실 때 가끔 착각하는 게 얘네를 이렇게만 만드는데 집중을 하는 게 아니야. 빨간색을 내 마음대로 쪼갤 수 있어가 포인트야. 쌤, 그럼 A 말고 딴 거 쓸까요? 자, 그럼 여기다 써볼까? 여기다 뭘 써볼까? 이번에 위에 C를 써볼게. 정우야, A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를 한번 가볼까? 벡터를 한번 말해줘. 뭐라 적었어? O. 자, 시점이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포인트야. OA로 가. 그다음 AC로 가. 그다음 C에서 B로 가도 결과는 뭐야? B. 무조건. 이게 삼각형법이야. 정확하게. 그럼 삼각형법은 뭐하고 뭐가 일치해? 혹시 종점과 시점에 일치하는 벡터들의 합인 거지. 라고 하는 걸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맨날 이래? 아니잖아. 뭐 어떤 경우 있어? 종점과 시점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이름이 뭐야? 자, 볼게. OA.
C. 자, 일로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OA랑 OB를 더하고 싶어. 이놈식. 자, 그럼 물어보자.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꼬리를 무냐 못 무냐? 못 물지. 못 물잖아. 왜 못 물어? 아이씨, 여기 종점이고 시점이 여기 있는데 시점이 일치하고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우리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뭐 성질 중에 이런 애가 있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어때? 같아. 평행해. 심지. 평행하면서 같아? 포인트가 있었잖아. 오늘 벡터가 같은 조건인 거였어.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았어. 라고 해서 이 OB라고 하는 식기를 여기로 옮겨요. OB랑 H랑 같다. 다시 저 예제 1번 문제 있지. 같은 벡터 있는 걸 연습시키는 이유가 이런 거야. 그럼 저걸 내가 완벽하게 대답을 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출발해서 꼬리 물렸어 안 물렸어? 물렸네. 시점이 뭐냐? O. 종점은 C라고 해서 이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평행사변형법이야.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꼬리를 무시면 돼요. 그럼 쌤, 제가 이게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를 몰라도 문제 푸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때요?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사실 그렇다고 좋지도 않아요. 사실. 자, 그러면 뺄셈 바로 이어서 연습하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덧셈. 뺄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책에는 벡터의 뺄셈이 제대로 코멘트가 안 그려져 있네. 자,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를 한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그냥 보셔. 여기서 선생님이 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OA를 연결한 이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OB 벡터를 연결한 이 벡터를 무슨 벡터? B 벡터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 선생님 수업은 얘를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저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B 벡터는 뭐야? B 벡터의 무슨 방향? 역방향이지. 그럼 내가 역방향을 쓰면 유식기가 마이너스 B 벡터 아니야? 그럼 이거 둘이 더해봐. B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 A로 가네. 이렇게 있자는 거야. 선생님 수업에서. 뺄셈을 따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을 그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잘 잡아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책을 보통 일반적인 개념서를 보면 얘를 이렇게 표현해놓고 뭐라고 써있어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B의 역방향에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공식이야, 공식. 벡터의 뺄셈이 좋은 점은 거기 어디 갔어? 맨 밑에 보시면 혹시 보여요? 까만색 칠해져 있는 거 보이냐? 네. 까만색 칠해져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A, B 벡터를 잘 들어. 동그라미 B, 아이씨 이거 왠지 O 같잖아. 동그라미 A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 그냥 포인트는 선생님은 학생 때 그냥 이렇게 기억해서 그냥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구나 라고만 그냥 기억을 했는데 중요한 건 포인트가 이거야. 이 시점을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지금 마치 O처럼 보이지만 C, A, 뭐 D 아무거나 알파벳을 내 마음대로 넣어도 돼. 그러면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걸 할 때 뭘 하고 싶을 때가 나오냐면 잘 들어. 시점을 일치시키고 싶을 때가 나오거든 항상. 시점을 갑자기 왜? 일치시키고 싶을 때가 꼭 나오는 거야. 무조건. 너희 이번에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점을 일치시키고 싶을 때 써야만 하는 공식인 거야. 그냥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내가 시점을 일치시키는 공식이야, 공식이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시점을 일치시키는 공식은 합이 아니라 뺄셈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너희가 공부해줘야 되는 무엇이야? 딱 공부합니다. 여기까지 되겠고, 자, 한번 간단하게 예제 3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가볼까요? 잡잡고. 일단 우리 A랑 B를 더하면 무슨 벡터 나오는지 혹시 보여요? 예제 3번. C 벡터. 그럼 C에서 C 벡터를 또 빼라네? 0벡터. 그래서 1번에는 0벡터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이 벡터라고 하는 챕터는 많이 어렵게 주지 않아요. 뭐 뒤쪽에 있는 이따가 내가 준비한 그 초급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밌진 않아도 뭐 지금 하고 있는 그 뭐야 우리 뭐 하고 있냐 수혈하고 있냐 수혈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진짜 훨씬 쉬울 거예요. 자, 1번 문제 처리가 됐고요.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대한 관점이 좀 나뉘지 않을까?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고 C 벡터를 더해. 어떻게 할래? 궁금해 그냥. A에서 B 벡터를 빼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B 벡터를 거꾸로 쓰랬지. 이게 맞아? 네. 괜찮아.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네. 그럼 쌤, 오케이. 얘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하고 쌤 C 벡터를 A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쪼개면 안 되나? C 벡터를 C 벡터로 읽는 게 아닌 거지. 그냥 두 개로 쪼개 읽는 거지. 그럼 쌤, 이거 뭐야? 소금이네. 이 A 벡터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지. 라고 하면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간단히 하래요. 네, 간단히 했습니다. 어쨌든 두 개 이상의 항으로 나열하는 것보단 당연히 하나의 항으로 나열하는 게 더 간단한 표현이 되고요. 3번도 한번 볼까요? A 마비 마시 그러면 뭐야? 2번 문제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이너스면 2B 벡터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지. 천천히 여기까지 처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많이 과한 느낌은 아니에요. 많이 과한 느낌은 아니고 4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4번 똑같은 거 아니야? 4번은 4번도 똑같지 않아. 4번은 이 뭐냐 걔는 이비네 이비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예제 4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페이지에 있어. 네, 그림 그려도 좋아요. 그림 그려도 되고 수식으로 풀어도 되고 상관없어. 그림으로 그리고. 말로 쓰면 돼도 말로 써도 되고요. 그림으로 그려도 돼. 피의 자취 아니면 피의 위치.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뭐래? 뭐래? 라고 하거든. AP랑 BP를 더해서 0벡터가 무슨 소리일까? 그렇지. 혹시 느껴져요? AP 더하기 BP 무슨 벡터? 0벡터. 혹시 중점처럼 느껴지나요? 중점을 말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아. 안 그래?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에 요 가운데 있는 점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중점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 식기가 분명히 A로 쏘든 요 벡터든 요 벡터든 역방향 유지됐고요. 그렇지? 사이즈 당연히 어떻고요? 중점이니까 같고요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를 봐. 잘 봐. 얘들아, 혹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중점 구하던 공식 기억나? 둘이 더해서 그냥 몇으로 나눴지? 2로 나눴지. 그럼 우리 이거 똑같아. 얘 이렇게 2로 나눠주시면 잘 봐. 똑같은 알파벳 말고 다른 알파벳 있지. 다른 알파벳이 뭐야? A와 B지. A와 B의 중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나와 뒤에. 어차피 나와. 뒤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할 수 있고. 자, 예제 4번에 2번 봐봐. 얘 꼬리 문다. AP가 0벡터래. 아닌가? 혹시 꼬리 물리는 거 보여? 그럼 AP로 쓸 수 있지. AP가 0벡터라는 건 P는 마치 누구와 같은 거야? A랑 같은 거지. 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으로 풀리는 건 수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아유, 정규각형 계속 나오죠. 자, 얘들아, OB 빠르게 찾아보고, 자, 그림에다가 A 벡터랑 B 벡터 마킹하고 OB 벡터 한번 써보죠. 다 실수배까지 가주시면 되겠다.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보기로 했지. 네. 수요일 보면서 AB라고 하는 게 A. 여기가 A래요. B, C, B. 오늘 처음 문제가 뭐였죠? 이 식이랑 똑같은 벡터 찾기였죠. 네. 그러면 B 벡터랑 똑같은 건 너가 B 벡터라고 말해도 되겠지. 맞아? 자, 이제 눈을 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걸 원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 타고 가면 돼? A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하고 더하기 무슨 벡터? A 벡터를 더하면 되겠지. 위에 찍고 가면 되겠지. 네. 뺄셈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덧셈을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역 벡터를 읽냐, 그냥 원래 나와 있는 벡터를 읽냐, 이런 싸움을 하는 거야, 나랑은. 그러니까 내가 막 뺄셈을 하는 건 그 공식밖에 없어. 시점 바꾸는 그 공식밖에 없어. 알겠지? 자, 밑에 보이는 실수배를 갈 겁니다. 근데 얘들아, 웃긴 게 뭐냐면 너희 혹시 나랑 수업하면서 혹시 확대 축소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있잖아. 근데 벡터라고 하는 건 잘 보셔.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하는 건 없댔지, 내가. 연산 중에 곱셈은 없어. 그럼 벡터라고 하는 것 중에 연산은 지금 칠판에 보이는 덧셈과 뺄셈을 지웠네. 뺄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 게 뭐야? 실수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실수배라고 하는 거는 뭘 바꿀 수 있냐면 방향을 바꾸긴 바꿀 수 있어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 근데 내 정방향이냐? 자, 정방향은 원래 내가 설정되어 있는 방향이냐? 마이너스를 곱해서 역방향이냐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향을 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방향을 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누구야? 이런 덧셈 혹은 뺄셈밖에 없다는 거야. 정확하게 덧셈은 아니라 뺄셈밖에 없어, 방향을 틀어내려면. 자, 그럼 이제 실수배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여러분들 책 이제 같이 볼게요. 이제 스칼라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방향은 같거나 반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떤 숫자를 곱해야 확대가 되니? 그냥 물어볼게요. 1보다 다시 절대값 풀마 1. 그러니까 절대값 1보다 큰 숫자 혹은 먼 숫자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면 사이즈가 커지고요. 그럼 마일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곱하면 사이즈는 무조건 작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나와 있어? 이 중간에 나와 있어. 이 중간에 나와 있는 게 사실 그 성질입니다. 그 성질이어서 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고, 그 밑에서 성질 혹시 보여요? 결합법칙이나 분배법칙? 맨 위쪽으로 내려옵니다. 결합법칙이나 분배법칙. 자, 결합법칙이나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항식 같이 똑같이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불편해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볼트채로 하나 뭐 있죠? 평행할 때 조건 하나 걸려있나요? 거기다 박스 치고 별표를 한 5개 정도 쳐요. 너희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야? 평행을 반드시 등식화, 다시 선생님이 말하는 맨날 수식화 시키는 게 포인트야. 얘들아,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포인트가 뭐죠? 만나지 않.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벡터에서의 평행은 사실 뭐만 같으면 돼? 방향만 같으면 되는 거야. 반대 방향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사이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실수배라고 하는 친구의 메인은 연산이 아니라 이거는 실수배야. 실수배라고 하는 친구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은 이거야. 평행을.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너희는 그걸 평행하구나가 아니라 바로 뭘 쓰셔야 돼? 이렇게 뭐 치환을 해낼 수 있게끔 수식화 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무난한 문제로 갑자기 바뀝니다. 알겠죠?
라고 하면서 내가 이따가 아마 너희 여기 밑에 있는 문제 풀고 다음 이제 쉬었다가 다음 타임 시작할 때 예제 8번에 뭘 살짝 정리해 줄 거야. 혹시 예제 8번에서 내가 뭘 정리할지 아는 사람은 오우씨 똑똑한데 잘 기억하고 있어. 근데 일단 그건 조금 이따가 자 한번 같이 가볼게. 예제 6번에 1번 네, 정리하세요. 네, 빨리 정리해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다항식의 연산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제 6번은 3에 어우 진짜 너희가 맨 처음에 벡터를 배울 때 그나마 여기서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단계죠. 얼마? 6a의 벡터 실수배는 실수배끼리 해주시면 되겠고 심지어 분배 법칙도 먹히고 마치 다항식처럼 5a의 벡터 마이너스 10b 벡터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사실 밑에 있는 문제는 어렵지 않고 가끔 예제 7번 문제를 꽤 많은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 한마디만 할게요. 방정식 푸시면 괜찮아요? 하고 우리 예제 8번 예제 8번의 가장 중요한 건 한번 풀어보셔봐. 예제 6번, 7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을 투자하면 그냥 다 풀어놨는데 예제 8번은 한번 풀어보셔봐. 자, 예제 8번이 혹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이 되는 친구는 그림을 그리는 걸 권장합니다. 원태 잘하네. 그림을 그리는 걸 권장합니다. 그냥 아무 데나 찍어요. 쌤 A가 어디고 B가 어디고 C가 어디고 몰라 그냥 찍어. A, B, C 찍어. 잠깐만 넘어가다. 해볼까? 얘들아, 당연히 이 그림 아닐까? 맞아. 5 어디 있어요? 몰라. 그래서 그냥. 자, 그럼 얘들아, 막상 이제 5의 시점이 별로 안 중요한 거 이제 슬슬 느껴집니까? 시점은 뭐 내 마음대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건 어때? A, B라고 하는 벡터랑 B, C라고 하는 벡터가 어때요? 평행한 거 느껴집니까? 네. 그냥 그림상에서도.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평행하다라고 하는 걸 쓰고 뭐 AB 벡터랑 BC 벡터의 뭐 이렇게 실수배로 연결해 주는 게 포인트겠죠. 그럼 물어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가지고 내가 AB 벡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까 내가 기억하랬지. 뭐에서 뭐 빼면 된댔어? 종점에서 시점 빼는 거야 그냥. 그럼 B에서 A를 빼면 뭐가 나오냐? A 벡터 마이너스 4B 벡터 요렇게 나오고요. K의 괄호 열고 C에서 B 빼라고 하니까 K, 여기 K 쓰고 있네? 거기 문제에서 K 쓰고 있어서 나 여기다 L 쓸게. 괜찮아? L 쓰면은 K 마이너스 2의 무슨 벡터? A 벡터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의 벡터 여기서 같은 거죠. 좋아. 우리 한 등씩 잘하잖아. A의 개수 B의 개수가 같으려면 L이 이어야만 하냐. 2배 하시면 2K 마이너스 4 얼마야 되네. 이렇게 하시기는 이거는 5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메인 실수배. 그러니까 실수배의 메인은 평행이 맞습니다. 평행이 맞아요. 혹시 깨지셨으면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문제를 풀 건데 어디로 가보시면 뒤로 넘겨보시면 3-1의 벡터의 연산 초급이 하나 나옵니다. 15문제짜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쉬워요. 진짜 쉬워요. 조금 이따 쉬었다 풀 건데 좀 쉬었다가 풀 거예요. 어디냐면 뒤로 넘기시다 보면 갑자기 문제가 탁 하고 나와요. 페이지를 내가 걸진 않았어. 여기 뒤쪽에 넘겨보시면 이거예요. 이쪽 챕터입니다. 여기 좀만 쉬었다가 풀 거예요. 15분까지. 15분까지예요. 5분 정도 쉬었다가 15분 되면 일단 사인 주러 올게. 쉬고 있어요.